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피날레는 이러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피날레 유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어제 피날레 유세 현장, 그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피니쉬, 마무리도 여기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 우리가 받아들게 될 그 투표용지는 경고장입니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박빙 지역이 많습니다. 혹시 고향에, 저 강릉에, 진주에, 부여, 청량에, 서산, 태안에 이런 분들을 이 지역에 꼭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표 차로 결정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뜯어 고칠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민주당은 선거운동 시작도 용산에서 했고요. 어제 피날레 마지막 유세 현장도 용산이었습니다. 왜 용산이었을까? 아마도요, 추정컨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용산에는 무엇이 있죠?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용산역 저 광장인데요. 용산역은 어떠한 역입니까? 호남선, 호남선의 그다음에 도착역이 용산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용산역을 선거운동 시작과 끝점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정권 심판을 위한 상징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곧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이번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선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 용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옐로우 카드,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부각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도 용산에서 시작을 했고 마무리도 이렇게 용산으로 하게 되면서 이번 선거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지지층 결집, 그리고 투표 동력까지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자면 이 마지막 유세는 국민의힘은 청계광장, 이 광화문 청계광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자리한 용산역 광장이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은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이 됐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이제 재판이 휴정이 됐습니다. 휴정. 그런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는 종종 틈날 때마다 유튜브를 켭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어제도 재판 휴정 중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1분 1초가 귀하죠. 우리 국가 운명이 달린 중대한 국면이고 저로서는 1분 1초를 좀 아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느 쪽 찍는지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하더라도 투표해야 된다. 투표 안 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이재명 대표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재판 받아 나와가지고 밥 먹는 시간 아껴서 방송하고 이러는데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유튜브를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내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은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은 이러한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7곳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중에 휴정 중에 유튜브를 켜고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투표 안 하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해요.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최수영 평론가님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재판을 받으러 가서 저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건 뭐 밥 먹는 시간 뺏어서 유튜브 방송 안 되니까 선거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는 어저께 그 법원에 출석하면서 했던 11분의 그 기자회견은 저는 제가 보기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저희가 짚어드릴 네. 건데요. 말씀하십시오. 네, 예.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가 최소한 사법부의 영역은 우리가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사실 법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재판 그 사법부 경내에서 법원 경내에서 11분 동안 말하자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야. 사실 그건 선거 운동이죠. 그리고 거의 대국민 선언 같은 거죠. 11분이면은 그 더군다나 그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쏠리고 있는 관심을 생각하면 일반 유세 현장 다닌 것보다 더 큰 미디어 효과를 거뒀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저 유세를 다니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법의 그 재판의 장소 우리 사법부가 최후의 예. 도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까지 선거에 활용하면서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으러 왔다? 아니 사법부에 그러니까 우리 법 앞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어허.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선거와 분리시켜서 했다라면은 마지막 선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과 뭐 법원 재판을 받는 예, 자신의 예. 모습이 더 국민한테 소구가 됐을 텐데 그런 점들은 제가 보기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점으로 비칠 수 있어서 저는 어제 매우 좀 안타깝고 부적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의 이제 개인 의견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요. 오늘 양당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오전 공통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무엇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었다?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투표 동료에 매진해 주십시오. 후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직접 오늘 오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투표하면 이깁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 명이 세 표,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7초, 8초 되는 저 영상을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올렸습니다. 한 명이 세 표,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그런데요. 저 밑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조그마한 글자. 이재명 모닝콜. 숫자 1. 일어나서 투표하실 시간입니다. 1은 지금 민주당의 기호입니다. 일어나서 투표하실 시간입니다 하면서 저 1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인데 최병천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요. 각 당이 지금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느 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투표를 많이 하면 우리 당에 유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 당 대표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신호들을 또는 어떤 주장들을 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각 당의 지지자가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나도 투표하러 가야지 이럴 가능성 높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따르는 지도자와 정당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각 당의 지지자들을 결속하고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한 표까지 동원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